네, 저희 오늘 벌써 네 번째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이 또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공부 모임을 생각했는데 이게 네, 연속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책 이야기로 좀 제가 요약한 내용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직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약간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어떻게 더 나눌 수 있을지 제 얘기 들어주시면서, 예, 어떤 생각들을 같이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록이론 모임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먼저 좀 공부한 사람이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을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공부 내용을 좀 더 나누는 시간, 그리고 지난달부터 시도한 매달의 기호 실천송, AI를 쓰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또 작사만 하면은 노래를 또 뚝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저희 그 과천교당의 이정 교무님께서 또 멋지게 가사를 써주신 걸 제가 좀 다시 정리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같이 들으면서 또 마무리할게요. 네. 초록이름 9월 주제는 예고 드린 대로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라고 하는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환경운동가는 환경 뭐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감독님이신데 굉장히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굉장히 많이 관심과 또 우려와 또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샅샅들이 또 페이스북 개인 계정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최근에 책도 내셔서 또 다양하게 저희가 알지 못했던 아니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지점들을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늘 기후위기 문제 하면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뭐 수치가 뭐 얼마가 올라가면 위험하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실천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조금 놓치고 있었던 건데 무엇인지를 좀 우리나라 사람이 좀 설명해주는 내용이라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좀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장애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 거고, 얘기를 들으시면서 두 가지를 이제, 유념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는 그저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만 일어난 문제인지, 아니면은 기후위기는 자연재해, 거세지는 자연재해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되는 건지,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또 제가 요약해서 또 제 생각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문을 보시면은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입장들을 저는 크게 네 가지를 좀 잡아봤는데요. 기후위기는 그냥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연재해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서구에서 시작된 그런 식민주의, 그다음에 또 지금 전 세계를 아주 그냥 다 잡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가 계속 쌓여가면서, 같이 빚어진 복합적인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더불어서 세 가지를 이제 좀 주장을 하시는데, 기후 환원주의라는 개념을 경계하자. 그러니까, 기후 문제, 뭐 온도가 올라가서 뭐 날씨가 안 좋아지면 자연재해가 많이 생겨서 일상이 어려워지고 기후의 변화가 문제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좀 멀리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으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식으로 또 경제 부흥을 꿈꾸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죠. 이것이 과연 물론 뭐 옳은 방향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되게 뭐 핑크빛 그런 미래 전망적인 긍정적인 내용일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심하고 계시는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이 기후나 생태는 되게 이제 정치랑 멀리 순수하게 뭔가 기후적인 문제, 생태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축이 있는데 네, 작가님은 기후와 생태 문제는 여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다 아울러서 이 문제를 살피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복합적인 운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책을 이제 서문에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서 이제 요 한 사례로 이제 과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 여기서 벌어진 이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맞닥뜨리는 그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워낙 이 책에 사진이나 이미지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에는 조금 제가 찾은 이미지들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호랑이 과부라고 표현되는 지칭되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숲이라는 순다르반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어딘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까 아니, 시간부터 잘 잘 들리시나요? 네,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에 있는 큰 숲입니다. 그래서 맹그로브 하면은 이제 기후위기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이름의 나무나 숲을 이제 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굉장히 일반 숲도 물론 효과적인 그런 자연 정화나 뭐 여러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많지만 맹그로브 숲 또한 굉장히 많은 이 자연을 또 정화시키고 또 태풍과 해일에서 또 지켜주고 또 굉장히 많은 생명 다양성을 품고 또 이 바다와 맞물려 있는 나무 숲이기 때문에 탄소를 또 붙잡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곳이 이제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하면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영국이나 이제 서구에서 이 지역들을 본인의 이제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취하면서 이 그냥 자연 그대로의 보존되어 오던 숲을 농업지대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숲이 파괴되는데 오른쪽 지도 보시면은 1776년부터 2014년까지 맹그로브 숲이 이제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나를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네,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 2014년, 그러니까 지금은 더 10년이 지난 거니까 훨씬 더 많이 줄어있을 겁니다. 이 정도 숲의 규모가 줄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이제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도 많이 생겼고, 또 사이클론, 그런 이제 동남아 쪽에 오는 그런 태풍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서 많은 피해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숲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주로 이제 좀 가난한, 여긴 아직 계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농사를 지을 땅도 많이 이제 없어지고, 또 여기에서는 뭔가 이제 야생 호랑이를 보호하자 하면서 그 서구에서 이런 야생 보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식민 사회와 맞물려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관광 산업들 하기 위해 이곳에 호텔이나 이제 관광 그런 뭐 건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분들이 사는 곳들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깊은 습지로 들어가서 이제 꿀이나 뭐 게를 꽃게를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막 목숨을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엔 또 이제 야생 호랑이 보존구역이 있으니까 호랑이한테 습격을 당해서 이제 죽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 남은 이 결혼한 여성들을 이제 호랑이 과부라고 부르고 또 이 사람들 어쨌든 우리가 보존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당신들은 불법을 저지른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죽음이나 어떤 그런 보호를 잘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련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갖고 지금 이 안에서는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 보전도 필요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도 필요하고 또 숲도 유지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여러 이유로 어그러져 있고 서로가 지금 공존이 안 되고 있는 이 세계의 지금 모습이 우리 지구가 겪고 있는 오늘의 기후위기의 모습이지 않을까 작가님이 이 사례를 이제 서문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는, 제가 크게 봤을 때는 기후위기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를 제일 먼저 얘기를 꺼내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 저는 물드는 여자들이라는 거였는데, 제가 책에서 세 가지 구절에 좀, 네, 밑줄을 그었습니다. 어,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더 가뭄이 거세지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집안 안녕하세요. 살림이나 네, 일을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뭐 납치도 당하고 또 성폭행도 일어나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소녀들까지 일을 물들어 가야 되니까 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자연재해 이제 홍수가 났었던 맞나? 파키스탄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불평등 지수가 낮아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거의 다 이 가정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소유의 땅이라던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크게 났을 때 이걸 구제할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막막했었고, 그 옆에 사진 보시면은 왼쪽 위는 말라위에서 이제 물 길러 가는 여자분들 사진이고, 오른쪽 아래는 파키스탄에 이제 크게 대홍수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여자아이들과 이제 엄마들이 이제 구호물품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대한민국에 살면서 뭐 기후가 걱정된다, 지구를 살리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뭐 피켓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이제 활동을 통해서 저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작가님이 아주 따끔하게 이 한마디를 합니다. 물론 작가님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거나 자기 입장을 드러내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조금 저도 읽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지적들이 저희가 한 번씩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걸 주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이제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과와 커피 값을 걱정하는 한국의 시민과 저기 아프리카에서 고행길을 걸으며 물을 뜨는 소녀에게 지구는 같은 공간일까?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자라는 그 메시지와 절실함과 강도는 정말 한 시대를 사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를 예, 머리로는 알지만 참 마음으로는 여기까지 헤아릴 수 있을까 해서 좀 스스로 많이 좀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제 책에 행성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성적 관점이란 여기 초록색 글씨로 쓴 모든 생명이 이어져 있는 저희가 원불교에서도 우리는 다 이어져 있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동체인 지구를 바라보는 정밀하고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이 행성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나 개인의 어떤 실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뭔가를 하면 되는 그거에만 그치는 게 기후위기 해결이 아니고 정말 더 어, 약체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이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들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같이 헤아릴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더 크게 가져야 되는 게 이제 환경 운동을 넘어서 사회 운동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행성적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종교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에서는 어떤 개인의 복만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함께 하자라는 가르침을 어느 종교나 다 주고 계시잖아요. 그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강조들을 교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행성적 관점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얘기로 다시 좀 크게 확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이제 폭수 피해나 이제 그 태풍으로 이제 허리케인으로 이제 고통받는 이런 저소득층이거나 그런 어려운 경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다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물로 인한 피해와 불로 일어난 피해는 그 경로가 거의 같다라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딱 짚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산불에 난 화재에 의한 것만 좀 오늘은 가져와 봤는데 거기서 이제 딱 드러나는 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기니그라스와 유칼립투스라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기니그라스고 오른쪽에 이제 일자로 쭉쭉쭉 뻗어 있는 나무가 유칼립투스입니다. 저도 유칼립투스 하나 화분이 집에 있는데 전 작은 그냥 나무인 줄 알았는데 어떤 종은 100m 넘게까지 자란다고 해요. 두 풀 다 굉장히 빨리 자라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풀을 사례로 이제 그동안 어떤 역사가 좀 잘못되어 왔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짚어주시는데 한마디로 책에서는 어, 그 땅에서 자라지 않았던 식물들, 비토종 식물이 산업화에 같이 엮이면서 이 재앙들이 커졌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니그라스의 산불, 그다음에 유칼립투스의 산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2023년에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하와이에 되게 큰 산불이 났다라는 뉴스를 제 본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산불 소식이 되게 많이 놀라웠었는데요. 다 짚어드리면은 기니그라스는 하와이의 풀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온 풀입니다. 이게 주로 소 먹이, 그러니까 가축
용 사료를 위해서 재배하는 풀인데 이게 다 자라면은 사람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고 굉장히 건조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가 이제 저희가 거세질수록 이제 건조한 기후도 많이 생기는데 불씨 하나가 잘못 튀면은 여기에 싹 번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의 산불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이 기니그라스 풀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또 유칼립투스는 기니그라스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목재부터 펄프에 또 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약재 성분도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어서 이거야말로 이제 산업화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이 나무의 판유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나무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를 짝으로 뭐 남미 쪽, 칠레나 아니면 지중해 전역으로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얘 또한 원산지가 이 지역들이 아니라 호주입니다. 여기에 불이 많이 났던 이유는 이 아까 제가 오일 성분이 많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산불 나면은 불을 잘 퍼트리는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걔네들끼리만 모여져 심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건조한 기후거나 이제 불씨가 튀면은 금방 불이 붙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 오른쪽에 동영상을 하나 같이 틀면서 이 대목을 얼른 읽겠습니다. 나사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 월마다 전 세계 어디에, 그러니까 불 난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어디에 났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제일 주황색으로 많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보시면은 방금 얘기한 그런 불이 많이 났던 그런 지역들이 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 사이에 제가 어, 두 번째 여기 45페이지에 적은 것만 하나 좀 얼른 읽겠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상당수는 온실가스의 폭주, 생태계 인위적 파괴, 연료 부하의 증가, 자연 흐름의 교란, 산업적 산림 관리 실패 등이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산업을 위해서 그 풀이나 나무들을 이제 심어놨지만 결국 이 기후 위기가 거세지면서 이 심어놨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보시면은 주로 남미나 아프리카의 중심으로 많이 주황색 불이 났던 이 표시들이 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원산지가 여기가 아닌 풀과 나무를 산업화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인위적으로 갖다 심은 것을 작가님은 이제 자본이 만든 테라포밍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테라포밍이 이건 우주에서 우주적인 그런 활동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좀 지구처럼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이 갖춰진 곳, 뭐 이제 저희 세대에선 가볼 순 없겠지만, 뭐 금성이나 화성, 뭐 아니면 유사한 지역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지구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물론 되게 이게 그냥 가상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을 테라포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님은 이러한 풀과 나무를 심고 서구의 그런 자본들이 인위적으로 강물을 막고 그래서 댐이 터지면서 리비아에 큰 사고가 났었고 그런 것들이 다 자본이 만든 테라포밍이다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명이 어우러진 세계가 아니고 딱 그 나무만 그 가축만 이렇게 하는 단순화된 산업적인 생태계는 최적화된 이윤 창출의 공간으로서만 기능하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거기서 쭉 살던 선주민 분들의 그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지혜, 그리고 큰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자연에서 얻고 쓰는 이런 소농의 개념, 그다음에 자연과의 공생 이런 것들이 이 자본이 만든 테라포밍 또 자본이 만든 농업의 세계에서는 다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가 거세지면서 이것들이 다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 특히 여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자기의 권리도 없이 다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있다라는 거를 일장에서 이 책의 제일 첫 부분에서 굉장히 따끔하게 이제 짚어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풀 사례나 뭐 숲 얘기를 듣는데 우리나라 사례가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새만금 순례를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농지를 본 기억이 없지만 새만금에 이제 농업 용지로 개간을 이제 벌써 해버린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염분을 빼내고 지금 이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풀을 시범 재배 중인데 뉴스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봄에도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육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근데 매번 해외에서 이런 풀을 수입해서 오면은 비싸고 뭐 유류비도 비싸지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한 토종 풀로 진화시켜서 기르자 해서 이 재배를 성공했다고 해서 밀하고 호미를 뭐 이렇게 뭐 만들었다고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갯벌은 사실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 습지에 사는 동물과 그 해조류들이 이 땅을 정화시키고 또 철새들이 머물고 또 사람에게도 이로운 그 활동을 또 영향력을 주는 공간이 단지 소 먹이를 위해서 이렇게 습지를 막고 이렇게 예, 우리나라 생태계와 맞지 않는 풀들을 지금 많이 심어놨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주도에는 이제 또 유명한 독특한 숲이 있죠. 거기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물이 잘 땅에 스며드는 형태의 곶자왈 숲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곶자왈이라는 숲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제주도는 이게 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수의 15%, 즉 빗물을 저장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곶자왈이 하고 있다고 해요. 또 홍수를 막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 숲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골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골프장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땅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야지 골프장 만드는 데 좋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곶자왈 중에 30% 공간 아마 지금은 더 될 겁니다. 골프장으로 조성이 돼버렸습니다. 골프장 자체가 환경적으로도 계속 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약을 치고 또 동식물들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의 공간이 절대 아닌데 이 숲이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일로 다 골프장을 짓는데 제가 그래서 지도에서 제주도 골프장을 치니까 최소 10개, 열 몇 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골프를 좋아하나 싶어서. 그래서 해외 사례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네, 자본이 이렇게 테라포밍 하는 사례들이 충분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장의 세 번째 장에서는 방화범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크게 세 가지의 용의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가 그동안은 뭐 그동안은 나무 땔감을 썼는데 이 식물의 사체가 썩으면서 만들어진 석탄과 석유를 이용해서 어, 그동안은 인력으로만 썼던 거를 기계 장치를 돌리면서 더 노동력을 돌리고 또 값싼 인건비를 쓰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 기계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 화석 연료, 이거를 사용하게 된 거. 그다음에 계속 지금 아까 산불 얘기나 홍수 얘기하면서 그 농지로 많이 바뀌어버린 토지 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숲이 파괴되면서 이 자연재해를 자연이 또 많이 정화시키거나 막는 힘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1.5도 상승을 우리가 넘지 말자라고 2015년에 약속했지만 거기에 넘었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들이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로 방화범들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음, 20억 톤의 석탄을 태우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점 많이 쓰면은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고 따뜻해진 대기가 지구를 담요처럼 덮어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단신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1912년에 뉴질랜드에 나온 기사였다고 합니다. 무려 거의 100년 전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미 100년 전의 연구자들은 온실 효과라든지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50년대에는 석유 기업이나 그런 정부들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언제쯤 몇 년도에는 크게 이슈가 될 거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다 쉬쉬하고 있었다고 책에서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의 연구 결과로 그다음에 50년대에 알게 된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위기감에
1992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구의 이런 기후 변화를 걱정하면서 국제 환경회의가 처음 브라질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들이고 이 사진에 맨 오른쪽에 꽃무늬 나시티 입은 소녀가 당시에 지금 우리는 그레타 툰베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이 컬리스 스즈키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이 학생이 이제 호소하는 10분의 연설하면서 굉장히 많이 감명 깊었고 굉장히 집단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지켜낼 의지를 다짐하는 그런 네, 자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하와이의 기상 관측 그 관측소에서 나온 그 매달 여기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 지구의 농도를 재는 곳인데 저희가 450이 넘으면은 좀 많이 위험하다. 그리고 계속 400 이상은 넘지 말자 했는데, 보시면은 올해 8월에, 작년 8월은 419였는데, 올해 8월은 420이나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책에서 킬링 곡선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른쪽이 그 곡선과 같은 이미지고요. 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기는커녕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하여튼 계속 위로 420 넘게까지 솟고 있는 이 그래프가 아무리 92년도에 전 세계가 뜻깊게 모였어도 위아더 월드를 외쳤어도 네. 줄어들긴커녕 계속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시 100년 전에 그 뉴질랜드 기사에서 이런 위기가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고 90년대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여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다짐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겪고 있는 자연재해나 또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서 드러나는 사회, 그다음에 이런 생태계 문제들은 이제 우리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일어날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일인 거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책에서 또 강조하는 대목이 어, 어쨌든 사람의 이제 그 행동으로 사람이 벌인 일로 지구가 많이 망하고 있다, 큰일 났다라고 파국론으로 얘기를 하지만 몇몇 이제 학자나 또 이제 돈 많은 우리 뭐 미국의 뭐 기업 대표들께서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뭐 하시죠. 그래서 괜찮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뭐 책도 내고 또 굉장히 많이 연구 후원도 하고 계신데 이걸 이제 작가님이 따끔히 지적하십니다. 가운데 제가 쓴 부분인데요. 이들의 기술 만능주의자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대량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줄이는 대신 태양을 가려 자본주의를 구원하자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생태적 재앙과 또 다른 파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로 어디를 막는데 그 기술을 씀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피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는 네, 거기까지는 해결에 대한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핵발전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하와이에서 산불 났을 때 막 정말 크게 겪는 대형 산불 때문에 너무 정신없는 와중에도 거기가 관광 이제 지역으로 유명하니까 부동산 업계에서 그렇게 토지를 팔면 어떻겠냐 막 이런 식의 전화를 빗발쳤다 그러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린워싱도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재난 자본주의는 이런 위기 정말조차 상품화한다라고 또 따끔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오른쪽에는 제가 찾은 어떤 외국의 만평 이미지인데 마케팅의 이제 마법이라고 해서 이런 뭐 녹색 건물, 녹색 교통, 녹색 에너지, 뭐 녹색 자동차, 뭐 친환경 포장, 막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맨 위에 써 있잖아요. 출구는 어디에 없다. 굉장히 너무나 계속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되게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작가님은 역을 응용해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주의의 나라라든지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끝내고 어떤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그 대안은 뭘까? 뭐 자본주의 말고 다른 주의를 뭐 뭔가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을 일으키고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사실은 되게 막연하고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공감하지만 실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작가님 제가 아직 책을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무슨 해법을 제시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 이 질문을 던지시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종말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부담스럽거나 극단적인 생각이 들면은 이 자본주의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든지 방식을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 정부나 기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의 1장 제일 마지막에 이 문제들이 그냥 하나하나 사실 다 얽혀져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알아보긴 어렵지만 불을 끄려면 불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계속 저희가 끝까지 다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계속 좀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되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든 내용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똑바로 우리가 주시하고 또 그 안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같이 생각을 나누고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공부해보자, 이런 걸 더 같이 해보자, 시도해보자, 이 얘기들을 해서 좀 같이 용기를 얻고 또 실천해보는 그런 우리 어떤 자리 공부 모임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로 이 이야기를 더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처음 기후위기, 기후변화라는 거를 마주한 어떤 사건이나 그런 일화가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확 저한테 꽂혔던 거는 코로나였거든요. 그때 어떤 칼럼을 읽고 또 책을 읽으면서 기후위기랑 연결돼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 좀 최근이긴 하지만 그제서야 좀 눈에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기후위기는 이런 곳에도 있다. 뭐, 이 공동체에도 있다. 이 지역에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에도 있다라는 거를 어디서 알아차려야 될까? 이런 것들 생각이 나신다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대답을 드려보고요. 우선은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이나 이 책에 대한 소감을 여쭤보고, 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매달 기후 실천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제 이지영 근무님께 요청을 드렸고, 가사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정말 다양한 주제에 써주셨는데, 두 가지 내용을 책과 또 어울리는 내용이어서 맞춰갖고, 네, 한 각 만들었으니까 이 곡 들으면서 우리 잠깐 생각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짧은 노래니까. 기후변화 온화한 한반도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만으로는 안 돼. 지구가 아니다 우리가 위기다. 자동차는 춤을 추지 못해. 자본은 춤을 추지 못해. 자연으로 돌아가면 춤을 출 수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자.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자. 에너지 물질 소비를 줄여. 끝없는 착취와 생산을 줄여. 지속 가능한 모두 함께 실천으로. 지금부터 한 걸음 더 우리가 지구 모두가 은혜. 자동차는 춤을 추지 못해. 자본은 춤을 추지 못해. 자연으로 돌아가면 춤을 출 수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자.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자. 네, 여기까지. 네, 노래 좋죠? 마이크 치셔도 돼요. 예, 춤추자라고 쓰셔갖고 제가 왈츠풍으로 만들어달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조모님 노래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나 너무나 아, 황송하고 너무나 좋네. 배워야겠네. 네.